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전략공천 몇 군데 나왔는데 하남 갑의 추미애 전 대표, 이현주 의원은 용인정에 지금 경선하는 상황인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전략공천은 오늘 나온 게 네 군데예요. 안산시 병, 거기는 안산시 갑을 병정 4개 지역구가 3개로 줄었죠. 그중에 병이 박해철, 이름도 참 전해철도 아니고 박해철. 오탄 줄 알았어요. 네. 전략공천 됐고요. 하남시 갑 추미애 전 대표, 하남시 을 김구 선생 증선자 김용만 이사, 다음에 이번에 인재영입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던 화성시 을의 공영훈, 이렇게 네 분이 공천이 됐고요. 전략 경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략 경선이란 말도 있어. 이거 설명을 좀 해드려요. 인천 남동구 을 이병래 배태준 국민 참여 경선인데 이게 경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론조사 50, 당원 50도 있고 반반하는 거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네. 당원들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을 상태로 100%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주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5만 명. 국민 100%죠. 네, 국민 100%. 네. 5만 명 안심번호를 받은 다음에 전화 받은 사람들로 해서 경선합니다. 그건 뭐 거의 뭐 선거 결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자, 그리고 의정부시 박지혜 문석균 국민 경선인데 박지혜는 인재영입 1호잖아요. 그리고 문석균은 문희상 아들. 네. 네. 여기 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문석균 날렸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의정부시 을 권혁기, 이재강, 임근재 국민 경선입니다. 이재강 전 평화부지사, 그리고 권혁기, 임근재 이 세 분이 국민 경선이고요. 다음에 광명시 을 양기대,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 여러분 지난주에 새날 나왔던 그룹죠. 양기대 시장하고 전 시장 양기대 의원하고 김남희 변호사가 경선합니다. 이거 좀 괜찮을까요? 양기대 하위 10%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양기대가 지역에서 워낙 평판이 안 좋아져가지고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희원 의원은 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김남희 변호사는 여성 가산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용인시 정 박성민, 요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낙연의 그녀 박성민.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 리틀 이재명. 그러니까 이낙연의 그녀라기보다는 이낙연의 그 아이. 아니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 남자 뭐 이야기 하잖아요. 네, 최고위원 한번 시켜줬기 때문에 이래서 그 약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역 탤런트 같은 겁니다. 너무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자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직업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직업 체험만 해가지고 사실 직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그 외국계 기업의 지사장까지 하신 우리 마차님이 보기엔 저런 청년들은요. 그럼요. 맨날 사석에서 하는 말 있어요. 직업부터 가져라. 그러니까 기술부터 배워 이것들아. 그러니까 용인정에 원래 저기 이탄 의원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 원래는 용인 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어서 이현욱 전 리틀 이재명, 이현욱 전 GH 사장하고 박성민하고 이현주 의원을 경선 붙이는 건데 이것도 지금 국민 경선이에요. 여기도 이제 안심번호 또 한 몇만 개 받아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는 있죠.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명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시민들한테 호감을 좀 얻은 게 있으니까요. 이현욱 변호사도 올해 준비했는데 좀. 예. 네. 자,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성시가 이번에 하나 늘어났거든요. 화성시 정에 여기서 이제 또 불상사가 하나 발생합니다. 진석범, 조대현, 전용기 국민경선. 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왜냐면 화성에 전략공천이 하나 있었죠. 막. 그러니까 전용기 공룡훈 사장이 화성시에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됐어. 전용기 의원은 이원욱이 지역국 물려준다는 그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갔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 진석범 후보는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3인 경선을 하게 된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다음에 전남 순천 구례 곡성 갑. 여기 이제 순천이 구례 곡성을 다 합쳐서 순천만 인구가 안 되니까 분구됐잖아요. 순천 곡성 구례 갑, 순천 구례 곡성 을인데 갑은 손은모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국민 경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분 떨어졌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긴 지금 이 갑을로 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손은모
김문수 국민경선. 그럼 울 지역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오늘 다음에 후보자 공모도 있어요. 경기 부천시을은 다시 여기도 니들 경선시킬 거니까 다시 접수해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정말 선거 복잡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또 후보자 심사 9차가 나왔죠. 9차. 예.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구로갑 이인영 단수, 동작갑 결국에는- 김병기 단수, 네. 평택갑 임승근 홍기원 이인경선, 평택시병 김현정 단수, 새날방송 패널이었던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패널 단수됐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 연천군 을 남병근 단수, 안산시 갑 양문석 전해철 경선. 예, 양문석 화이팅. 근데 가자. 이게 언론이 지금 양문석과 전해철을 경선 붙였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왜요? 전해철은 반문이고 양문석은 친명이라고. 그러니까 전해철을 컷오프 시켰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지금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 언론이 또 합리적일 때도 있구나. 아니 뭐가 합리적이야. 전해철 컷오프. 얘네 언론은 반대로 말하고 있지. 양문석이 징계받았는데 그 징계가 감점이 없는 징계예요. 당직 정지 3개월인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쨌거나 경선하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단수 동두천 양주시 연천군갑 이분은 할 말이 내가 많은데 그냥 참으려고요. 여기는 다른 후보가 없었대요. 네. 그래도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에 전주갑 김윤덕 단수, 전주병 김성주 정동영 경선. 야, 여기 지금 피 터지겠네요. 침묵하겠습니다. 황현선 후보가 컷오프 된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정동영 후보가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예. 김성주 의원이 너무 조용합니다. 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지역에서나 어딜 가도 너무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익산을 한병도 단수, 정읍고창 유성엽 윤준병 이인경선. 유성엽 의원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정말 피곤해 죽겠어 진짜. 돈이 남아도나? 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냅니까? 유성엽? 예. 그게 거기 잠깐만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랑 안면 있어가지고 명함을 드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 또 문자 띠다. 지역구 단체 문자. 문자는 지역구도 아닌데 좀 자제합시다 진짜. 하루에 한 70통 받아봐요. 내 번호가 공개된 게 이게 지금 나 진짜. 다음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박희승 성준우 이환주 3인 경선 결선 없대요. 솔직히 50%가 안 나와도 후보가 되는 건데 저번 성준우 후보가 저번에 한번 새날방송 한번 나온 적 있죠. 저 무슨 김용 부원장 등 관련해 갖고 압수수색 받은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검찰이 들이닥쳤고 전화 핸드폰 뺏어가 버리는 거야. 씨발 진짜. 지나고 나면 추억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군산 김제 부안 이원택 단수, 완주 진안 무주 김정호 안호영 이인경선, 여수 갑 이용주 주철현 이인경선. 이용주 누군지 알죠? 예. 나갔다가 들어온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왜 그러죠? 청문회 때 계속해서 물어봤던 이용주. 주철현 이인경선, 여수 을 김회재 조계원 이인경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주 화순 구충곤 송금주 신정훈 3인 경선 결선 있음. 최영주 후보가 안 됐네요.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컷오프 된 거에 대한 SNS의 불만보다는 받아들이고 민주당 승리를 띄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송금주도 의외로 강한가 보네요. 송금주 전 판사였던 사람 아시죠? 해남 완도 진도 박지원 윤재갑 이인경선. 이게 지금 그래서 언론이 정동영 박지원 묶어서 올드보이를 결선에 올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결과가 잘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돌려봤더니 이렇게 적합도 조사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경쟁력 있게 나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저 새날 오늘부터 선언을 하려고요.
오늘부터 새날은요 친명 비명 이런 거 없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민주당 당선되는 사람 우리 편. 네. 민주당 후보는 다 우리 편. 당의 결정을 받들겠습니다. 아니 불만이 있는 거 많아요. 솔직히 저도 되게 많은데 진영 방송이고 언론도 아닌 새날 같은 데서 경선에 불만이 있네 없네 하기는 어렵고요. 새날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공천에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또 갈라치기 용도가 되는 거예요. 새날도 인정 못하는 민주당 경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바보가 되기로 했어. 다만 진짜 바보 아니야 우리는. 뭔 말이냐면 언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라도 민주당 쉴드 치겠다, 방어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데서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빨리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영암 무한신안 김태성 서삼석 천경배 3인 경선. 천경배도 올라갔네요. 누군지 모르죠. 네. 혁신이 간사였던 사람이잖아요. 저 양반. 천정배 근데 제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소위 말하면 찐명들 집합체거든요. 원외 친명들 집합체라고. 그거를 원외 친명들을 조중동이 찐명이라고 불렀어요. 대거 나가 떨어졌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이다라고 그런 보일 이야기가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선 가능성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운할 수 있죠. 막 수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경선도 못 해보고 컷오프 되는 건 되게 서러운 일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감사와 위로를 보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국민들한테 내가 또는 그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음을 보여주면 결국 언젠간 답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억울함이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뭉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서서 내 자랑하고 나를 알리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를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해왔던 이력을 들어보면 엄청 놀라운데 왜 그러면 저렇게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에서는 인지도라는 게 엄청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일수록 그 억울함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이 첫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계속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로 보답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동영 박지원도요. 올드보이라는 프레임에 저쪽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의 XX로 부르는 사람들보다야 원로로 당에 다시 현역으로 들어와서 이재명 대선 가는데 지킴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동영 박지원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어제 그 민들레 보도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통계를 내주셔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4선 이상 17명 중에 3명만 공천 확정됐다. 오늘로 이게 좀 바뀌긴 했어요 지금. 바뀌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초선과 비례가 나가떨어지는 형국이고 현역도 많이 안 잘렸지만 현역 공천율이 뭐 80%가 넘는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고 민주당은 중진들 위주로 잘려나가고 있다. 그러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가 문제야. 저쪽에 비명 친명 프레임이 문제지. 자, 이 표도 내용이 약간 바뀌긴 했어요. 오늘 발표를 더 했기 오늘 발표를 때문에. 통해 가지고 지금 미확정이라고 돼 있는 곳에 밑에 부분 저기 뭐 정성호 다음에 이인영 이런 지역구들이 몇 개 바뀌긴 했는데 이게 보면은 공천된 사람이 지금 전략공관위원장 안규백, 김태년, 윤호중 정도 빼고 나면은 공천 탈락 홍영표, 노웅래, 안민석 이렇게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공천 탈락했고 그 4선 이상 중에 불출마한 사람은 김진표, 박병석, 우상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위 20% 안에 들었다고 탈당한 사람은 30 김영주. 김영주가 보니까 다음 주에 국민의힘이 입당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아유. 멀리 안 나갑니다. 뭐 잘 가세요. 아니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그 밖에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활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컷오프돼도 받아들이는데 진짜. 국회의원 4선씩이나 헤쳐먹고 국민의힘 뽀르륵 넘어가는 건 저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치욕스러워요. 그리고 지금은 정계 은퇴 좀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뭘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와 진짜 너무. 내가 불이익 받으면 이재명은 나쁜 놈 이걸로 끝내는 게 무슨 민주당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속으로 이재명을 싫어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의 어떤 관습적으로 보통 국회 부의장 정도 하면 그다음 정계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 했으니까 다음 국회 들어가서 국회의장 할 겁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거? 당 바꿔서 난 국회의장 할 거야. 아니 여기 뭐 승진하는 거예요? 네. 뭐 스티커 50개 먹으면은 뭐 탕수육 공짜로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이상하게 이번 공천은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승복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는 게 열받아요. 특히 현역들이. 그러니까 이 있잖아. 내가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이 영구 불면의 내 권리야? 이건 윤석열보다 더 더욱놈 심보지?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4년을 했든 4선을 했든 내가 민주당의 은덕을 입어서 그렇게 권리를 누렸잖아요. 일도 잘 안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민주당이 은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는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사람들인 거지. 나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인간들을. 4년의 기회를 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는 인간이 없어. 이재명이 만만해? 그 말 있어요. 최민희 의원이 한 말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DJ의 리더십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재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 중심으로 뭉쳤던 가신 그룹들은요.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 DJ 중심의 완전히 사실상 1인 정당 그 리더십하고 성남시장 이재명 XX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DJ처럼 만들고 대선은 가는데 민주당 체질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저런 식으로 쉽게 편하면 이재명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나 교재 탓 안 하거든요. 근데 알아서 잘하거든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탓하고 책 탓하고 교실 분위기 탓하고 막 지 탓이라고는 절대 안 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 보시기 전에 뉴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포탈 보면서 다 민주당 까는 보도내 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세요. 총선 편파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데이터가 저래요. 일일이 설명 안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공천 논란이 뭐 다른 그러니까 상위에 전부 다 포진되어 있죠. 훨씬 더 많은 노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국민의힘 공천 결과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저번에 우리 패널 중에 박영선 패널이 그 기사 보도량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보통 2배에서 3배, 4배가 다 많습니다. 민주당 공천 논란 갈등 이재명 사당화 넘어가요. 상황을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런 보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이 문제 있나 보더라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횟수가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관련해서는 키워드 순위에서는 월등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기 죽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 공천 관련 기사 459건 노출 1392시간 국힘 184건 523시간 거의 3배 정도. 이러면서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시켜주는 그 일종의 국민 가스라이팅 네. 분명히 있고요. 공천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거의 대부분 끝나고요. 길게 가는 곳이 그 다음 주까지는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잘 붙들어 매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총선 때 돌아오면 다시 총선이 다가오면 국민들 자각하게 돼 있어요. 아까 네. 김건희 특검 방탄 이런 논란들처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냥 국민들이 국회의원 바꾸려며 그래서 일 못하는 국회의원 바꿨는데 이게 이재명 사당화랑 무슨 상관이냐. 국민의힘은 중진 위주로 공천하고 민주당은 정치 신인들 위주로 공천하면 누가 더 잘 된 거냐라고 반문하십시오. 그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1부 마치겠습니다. 댓글창 좀 읽어드릴까요? 불등사랑TV님 역시 새날 푸나님 마차님 야수님 경선 완료되면 원팀으로 응원합니다. 180석 가즈. 이분이 욕심이 없으신 분이네. 내가 숫자를 봤다니까. 지금 말할 수 없어. 출구조사 바로 직전에 말할게. 내 말이 틀리냐 안 맞는지. 네. 뭐냐면요. 도도히 흐르는 국민 저변에 있는 그 의식은 바뀌지 않아요. 이따가 여론조사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부 끝.